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그러니까 단지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 수업 듣는 분들도 있을 테고, 혹시나 이걸 활용해서 이제 인디 게임을 개발하거나 자기 게임 개발에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말고도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내가 인디 게임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떤 에셋을 사용해야 되냐, 뭐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되냐,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끝내기 전에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워갖고 나와야죠. 물론 이걸 전부 다 와서 할 수는 없지만요. 배울 수 있는 거 배워갖고 나가시죠. 그리고 이제 순서가 이제 VR, 지금 타워 디펜스 VR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3D 게임하고 내비게이션 메쉬, 길찾기 이런 것들, 그 스태틱 메쉬, 스태틱 오브젝트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운 거고요. 이것까지 딱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쉐이더를 잠깐 배울 거예요. 유니티 쉐이더를 배우면 또 다른 또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 잘 몰라요. 보통 그런 걸 따로 강의하는 쉐이더가 잘 없어가지고. 근데 쉐이더 기초를 좀 배워놓으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나중에 또 재밌는 연출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쉐이더 연출 이런 것들도 잠깐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트폰에서 유니티, 지금도 유니티 버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유니티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버전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는 상관없어요. 최신 버전 계속 받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17 버전을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유니티의 어떤 버전에 국한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유니티 공통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 나오면 계속 올리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는 버전 안 올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사에서는 내가 어떤 버전을 다 개발해버리면 그 다음 버전에 그 기능이 변경되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혹은 그 기능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아예 버전을 픽스해버리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4.5에서 5.0 올라가고 5.0에서 2017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4.5하고 5.0 거의 호환이 안 돼요. 기본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4.5하고 5.0 가면서 렌더링 부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4.5로 개발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버전을 못 올려요. 5.0으로. 올리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즉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야 버전을 못 올리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2017 이상에서는 큰 버전은 바뀐 메이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리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는데 유니티의 장점 중에 하이 호환성이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올려도 됩니다. 4.7 버전이 기준이에요, 사실. 그래서 에셋스토어에 가면 그 에셋 받을 때 4.7 이하에만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에셋스토어에 가보면. 혹은 4.7 이상만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4.7이 딱 기준이거든요. 4.7 이후로 뭐가 바뀌었냐면 렌더링이 PBR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인데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에서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는 기법으로 바뀌었어요. 그 렌더링 기법이 아예 바뀌었어요, 아예. 그래서 좀 고쳐진 게 많아요. 그래서 4.7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에셋스토어에 검색하다 보면 이거 쓸만한 에셋인데 딱 보면 다운이 안 돼요.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 그 보면 4.7 이하 버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버튼 자체가 활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7 버전이 보통 기준입니다. 그 후는 괜찮아요. 그거는 별로 큰 문제 없이 계속하면 됩니다. 예, 다른 질문 없나요? 그 SDK가 꼭 프로그램 파일에 깔려 있나요? 아니? 안드로이드 SDK나 자바에 쓰는 거 여러분 원하는 폴더 깔면 돼요. 원하는 폴더에 깔고 그 다음에 그 폴더 설정만 해주면 돼요. 설정은 그 주소가 틀렸다고. 있는 폴더에 설정하시면 되죠. 특히 안드로이드 SDK를 전에 보니까 다른 건 사람들 보니까 깔 때 디폴트에 깔아버리면 숨긴 폴더 밑에 깔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내 문서에 내 파일이 밑에 깔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찾아가지고 일일이 설정해줘야 돼요, 사실. 그것도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보통은 루트에 C 드라이브에 안드로이드라든지 D 드라이브에 안드로이드 이렇게 설정해서 까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디폴트를 깔면 오히려 귀찮은 케이스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있는 폴더를 찾아야지. 아마 지금 빌드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타워 디펜스 VR까지 해보고 어차피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빌드를 해서 안드로이드에서만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PC에서 테스트하는 것보단. 그래서 어차피 안드로이드 빌드를 할 거니까 오늘 끝나기 전까지 안드로이드 빌드를 끝내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늘지만 아마 다들 안 해오셨으니까 안드로이드 빌드까지가 사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한번 해야 돼요. 해야 하면 그 다음부터 편해요. 이걸 솔직히 여기서부터 맨날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드로이드 SDK 설정하고 위치 설정하는데 빌드가 안 돼요 맨날 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프로밍을 배우기 전에 컴명부터 고치라고. 이거는 그냥 폴더를 설치하고 폴더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설정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컴맹에 가까워, 이걸 못하면 그냥. 그래서 물론 그거에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해놓으면 이거는 개발 능력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세팅할 때는 좀 귀찮더라도 제대로 세팅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보니까 숨긴 폴더에 보니까 경로를 찾아가니까 숨긴 폴더에 있어. 근데 저한테 물어본 게 숨긴 폴더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해볼게요. 오늘은, 어디도? 점점 적게 오겠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찾기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론들이 타워로 오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가 밑에 게임 화면에서 보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즉, 카메라 움직이는 건 제어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인칭 카메라로 간다면, 직접 코드를 만들어 싶고, 사실은, 코드 만들어 싶고, 만들어진 에셋들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1인칭 카메라면 내가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FPS 생각해보면 돼요. FPS가 마우스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클릭이 아닌 움직임을 체크해서 카메라 움직이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선 그걸 하는 법부터 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VR용으로 만들 때는 안 해도 돼요. VR에서 그 기능이 가지고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간단히 연습을 위해서 그거부터 해볼게요. 한번. 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스크립트에 create subscript FPS 카메라. 오케이. 자, 어차피 연휴를 지나고 왔으니까 다들 까먹었겠죠? 다시 원래 복습하는 건 다시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한 스크립트는 카메라를 제어를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어느 오브젝트에 붙어야 될까요? 카메라 오브젝트에 붙어야 되죠, 당연히. 기초 다시 복습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자, 타워에 카메라가 우리 붙여놨죠. 그래서 카메라 선택하고, 카메라, FPS 카메라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부분 다시 또 복습해 볼게요. 카메라 스크립트 한번 열어보고요. 입력에 관해서 처리하는 함수는 스타트예요, 업데이트예요? 어디서 한다 그랬죠? 업데이트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는 업데이트에서 매번 몇 프레임 갱신하면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있어요. 자, 그러면 스타트가 업데이트에 있겠죠. 자,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는 거는 우리 플래피 버튼 만들 때 해봤어요. 버튼 입력을 받아서 그걸 받고 무슨 반응을 하는 걸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건 버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간에 버튼 들어온 게 아니라 마우스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카메라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FPS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자. 자, 이때 마우스 움직이면 카메라 움직이는 거는 카메라가 앞뒤로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인칭 FPS 게임에서 카메라 제자리에 서서 오버워치라든지 배틀그라운드 쓰는데 오버워치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오버워치도 3인칭이구나. 서든어택을 생각할 때 오버워치 1인칭이죠. 1인칭이죠. 카메라 움직일 때 캐릭터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죠. WASD로 움직이죠. 지금 우리는 WASD를 할 건 아니에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위아래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마우스 움직임을 알면 되고, 두 번째 카메라를 움직일 텐데 잠깐만, 카메라 움직인다는 말은 틀렸어요.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거죠. 사실은 움직인 게 아니죠. 이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할까요? 자, 카메라에 가보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회전은 어떤 컴포넌트에서 처리를 할까요? 자, 카메라가 아닙니다. 여기선 트랜스폼입니다. 카메라는 화면을 출력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이 카메라도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죠. 트랜스폼이 카메라 위치와 회전을 선택합니다. 즉, 카메라를 선택해보고 회전을 눌러보면 카메라를 회전시키면 밑에 화면이 회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카메라 회전값입니다. 자, 카메라 회전할 땐 보면 그러니까 Y축에 대한 회전, Y축에 대해서 다시 이것도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Y축에 대한 회전하면 카메라가 옆으로 돕니다.
Y축 위로 보는 거니까요. Y축에 대한 회전하면 옆으로 움직인다는 값이에요. 이거는 마우스의 좌우의 움직임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걸 피치라고 하죠. 피치라고 하죠. 이때는 X축에 대한 회전입니다. Z축에 대한 회전은 카메라가 롤을 하는 건데 실제로 FPS 게임이든 뭐든 간에 롤을 쓰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그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옆으로 빼꼼사 같은 할 때는 뭐 쓸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그래서 왜냐면 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쓸 때 롤을 잘 하진 않거든요. 좌우로 보거나 위아래로 보는 건 많이 하지만 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그래서 마우스가 사실 2차원 좌표밖에 없는데 즉 2개밖에 없어요. 축이 2개밖에 없어요. 좌우로 움직이든가 위아래로 움직이든가 해도 FPS 1인치 카메라에 바로 딱 배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못 느끼고 게임을 했던 이유는 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롤이 중요하다 게임에서 그럼 마우스만으로 게임이 잘 안 돼요. 이제는 마우스를 회전시키는 거 이상한 방법을 또 다른 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즉 2개의 축 갖고 카메라 하는 게 FPS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게 그거예요. 뭐 여러분 FPS 많이 봤을 테니까 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를 정확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카메라를 회전시킨다. 즉 축의 이동이 카메라 회전 값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 설명했고요. 자, 반대로 보세요. 자, 해보시죠. 가능한지. 역시나 구글이나 인데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마우스의 이동을 갖고 와야겠죠. 마우스의 이동 값을 가져와서 그걸 카메라의 회전 값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단지 주목요. 그러니까 답을 지금 알려주진 않고 계속 힌트를 줄게요. 여러분, 그 중요한 개념만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부터 얘기 들으셔야지만 나중에 코드를 보셔도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 코드를 보더라도. 마우스 입력과 카메라의 회전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어떤 게 가장 크게 다른지 얘기해 줄게요. 마우스가 이따가 가정합시다.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를 옆으로 우리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가정에서 1일만큼 움직였다 가정합시다. 오른쪽 1만큼 움직였어요.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오른쪽이 증가했을 때 1만큼 움직였어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멈췄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1만큼 움직여서 내가 10도를 돌았어요. 나는 이제 10도 돌아 있고 얘는 1만큼 움직였죠. 그럼 마우스를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였어요. 그러면 마우스는 얼만큼 움직인 걸까요? 똑같은 크기로 움직였을 때 마우스는 2가 움직인 걸까요? 1이 움직인 걸까요? 1이 움직인 겁니다. 마우스의 기준점을 생각해야 돼요. 마우스는 현재 위치가 기준점이에요. 내가 얼마큼 옮겼잖아? 그럼 1이에요.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옮겼어요. 그럼 얘도 플러스 1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냥. 왜냐면 원래 시작이 0이고 항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0이고 오른쪽은 플러스 1이에요. 즉 얘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왼쪽으로 와요. 그러면 0이라는 값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값이 옵니다. 즉 원래 값에서 델타 값이 들어와요. 마우스는 항상. 마우스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기준이고 우측으로 하면 플러스 1, 2, 3 이렇게 가는 거 거기서 또 다시 0이 돼서 거기서 또 움직이면 플러스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전은 달라요. 회전은 내가 10도 회전했어요. 그럼 내 회전 각도는 10도입니다. 그렇죠? 맞죠? 0도가 아니에요. 다시 또 0도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 값이 꽃 회전 값이다. 이꼴을 넣어버리면 얘는 플러스 1만큼 움직였어. 그럼 난 10도만큼 이동했죠. 또 플러스 1을 넣었어요. 그게 이꼴로가 돼버리면 난 여전히 10도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더 20도로 가야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값이 사실 누적돼야 되는 겁니다. 마우스의 이동치가 누적돼서 그게 회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어렵나? 다시 해볼게요. 마우스는 0에서 기준값이 항상 0에서 델타 값이 나옵니다. 내가 얼만큼 움직였냐, 즉 원래 자리에서 얼만큼 움직였냐 값이 나오는데 회전 값은 여기서 얼만큼 움직였냐 값이 아니라 0도 기준으로 10도, 20도, 30도, 40도 늘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마우스를 5번 움직이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5번에 오겠지만 내가 증가하는 거는 누적해서 플러스 5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온 데서 갑자기 마이너스 10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누적한 값에서 10을 빼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값이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제가 알려드리고 다시 이거 코딩할 시간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자, 우선 마우스의 움직임을 갖고 옵니다. 마우스에는 축이 두 가지가 있어요. X축이 있고, 이건 2D 좌표에서 우리 3D 좌표가 아니라 마우스 2D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좌우로 마우스 잡은 중인 걸 X축, 마우스 S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면 거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Y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3D 게임의 3D 좌표기가 아닌 그냥 마우스의 좌표기예요. 그래서 X, Y라고 합니다. 자, 그런 좌표기에서 입력을 받아오는 방법은
input.get axi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즉 축에 얼만큼 축을 이동했냐라는 값을 데이터 값을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인자로 오면 스트링을 넣어요. 스트링에서 축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은 유니티에서 정의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호리존탈 키보드를 움직일 때는 키보드 좌우 위아래는 호리존탈 버티컬이라고 영어로 단어로 써 있고요. 그냥 마우스는 마우스 X, 마우스 Y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펠링 틀리면 안 되고요.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마우스 X라고 합니다. 자, 이 값이 X축으로 이동한 델타 값을 줍니다. 그래서 플로트 값이고요. 델타 X는 자, 이 값을 받아올게요. 그리고 똑같이 방법으로 델타 Y는 자, 마우스 근데 X, Y는 사실은 마우스의 픽셀 값이 화면에 몇 픽셀을 움직였냐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끝까지 하는데 360도를 가기엔 좀 많아요. 그래서 그 1도가 움직였을 때 우리가 뭐 몇 도씩 움직일 때 약간의 옵셋 값을 꼽혀줍니다. 우리가 많이 썼던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값을 바로 넣으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옵셋을 우선 넣을게요. 이 값을 바로 움직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고 하나씩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트랜스폼에 로테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랜스폼에서 이동할 때는 우리 트랜슬레이트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바로 포지션을 넣는 방법도 있었고 트랜슬레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만큼 이동해라 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의 로테이트는 얼마만큼 값으로 더 이동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X 앵글, Y 앵글, Z 앵글 이렇게 세 가지로 값을 넣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우스 X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Y 앵글이죠. 약간 밖에 뒤집어줘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마우스 X는 곧 Y 움직임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마우스 Y 움직임은 X축에 대한 회전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꾸로 들어갑니다. DY, 이게 X축 움직임, 델타 X가 지금 Y축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0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유니티로 돌아가서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넣고요. 자, 그러면 이동하는 걸 위아래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코드 세 줄이면 끝납니다. 자, 근데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움직일 때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일 때 얘네들은 Y 값이 밑으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내릴 때 마우스를 날릴 때 증가하고 올릴 때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장 쉽습니다. 이때는 그냥 델타 X를 마이너스를 9번 넣어주면 끝나요. 그래서 중간에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좌우, 위아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갈게요. 코딩이라는 건 머릿속 완벽하게 생각해서 딱 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보통 이렇게 우선 기본 형태를 만들어 두고 여기서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제 검색해서 코드로 공부하면 안 좋은 방식이 사실 못 배우는 게 과정을 못 봐요. 왜냐면 그거는 다 일과적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코드거든요, 사실은. 완성된 스탯이잖아,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단계까지 갔는지를 몰라요. 물론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한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딴 거에 가려져가지고 핵심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검색해온 코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코드를 짤 때 그럼 내가 그 완벽한 코드를 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변형을 하나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하나씩 붙여나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그들을 고쳐나가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제 축의 이동은 이 세 줄로 끝났어요. 회전도 마우스 그리고 회전도 이걸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늦어요. 속도 좀 더 원하는 대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델타 값을 곱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움직이는 값을 감도, 즉 쉽게 해서 감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플로트 마우스 델타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 퍼블릭으로 만들어야겠죠. 밖에 조정하려면. 자, 델타 x 곱하기 델타의 이 값에 입력받는 값에다가 마우스 델타를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시간씩 이해해야지 코드를 여러분들 짜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프로그램 못하는데 다른 사람 코드 보기 힘든 게 원래 그거예요. 딱 결과물만 보여주니까 대체 그 과정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건 무슨 변수지, 이건 대체 뭐 하는 건지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과정 이렇게 연습해야지 그것만은 연습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코드 들어가서 마우스 델타 값을 1로 설정하면 기본 아까 움직인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속도 2배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2로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0이면 안 움직일 때 되고요. 2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2로 하니까 좀 더 많이 움직이네요. 자, 좀 더 키워서 3 정도로 해볼게요. 3 정도니까 감이 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갈게요. 근데 보면 회전시키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FPS 카메라인데 이상하게 노출이 돼버렸죠.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방금 같은 경우 뭐냐면 이제 회전값이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 건드리는 이유가 마우스 카메라가 돌아갔을 때 또 돌아간 상태에서 돌려버리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즉 이 코드에 사실 문제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PS 카메라 저 뛰는 각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노출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의 로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는 사실 이걸 못 구현합니다. 마우스 로테이트 함수를 구현하면 간단하게 막 트랜스포머 로테이트 구현할 수 있지만 로테이트 된 상태에서 또 로테이트 해버리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셨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안 되잖아. 우리는 수평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필요한 거는 상대값이 아닌 원래 값이 움직이는 상대값이 아닌 절대값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자, 보면 카메라가 이상하게 돼 있죠? 좌우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움직인 건 이렇게 생각한 게 안 되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코드 좀 3줄하고 마우스 델타까지 생각해서 4줄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코딩 하시고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내용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카메라 이동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VR을 붙여보면 알아서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할 때 이건 이제 VR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PS 게임을 만들 거면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VR은 사실 롤이 있어요. 우리가 VR을 쓰고 난 다음에 고개를 흔들면 반응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VR은 마우스가 아니라 헤드셋 컨트롤러는 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VR 컨트롤 만들 때는 롤까지 넣어서 만들어요. 마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까지 하려면 골치 우선 헤드셋 컨트롤러의 값을 입력받아가지고 역시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유니티가 해줍니다. VR만 꽂으면 자동으로 해줘요, 그 부분들을. 그걸 해주기 위한 기능들이 있어요. 보면. 자. 그래서 우선은 근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FPS 카메라의 컨트롤러 같은 거 부분을 이해하려고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에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작업해놓고 이 FPS 카메라를 지워버릴 거예요. 끄세요. 왜냐하면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VR의 기본은 우리가 지금 VR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VR에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VR의 기본은 유니티나 언리얼이랑 비슷한데 VR 컨트롤러를 다 엔진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받아서 무엇을 카메라를 움직인다는 것도 다 VR 컨트롤러가 알아서 해줘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편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VR 수업이 메인이 아니지만 VR 만드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게임, 우리 지금처럼 게임 만들어서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VR 플래그만 켜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돼줘요. 그게 엔진에서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부분을 세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에이트에 가서 프로젝트 세팅, 그래서 플레이어에 가봅니다. 예전에는 이걸 따로 이렇게 플러그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제 유니티에 기본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자,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 플레이어입니다. 자, 거기서 여기서 보면 체크해 보면 버추얼 리얼리티, 즉 VR 서포티드가 있습니다. 아예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버추얼 리얼리티 SDK 뭘 쓸 거냐, 오큘러스냐, 오픈 VR이냐 이런 거 쓸지 나옵니다. 바이브도 역시 포함되어 있죠. 클릭해 보면 그래서 플러스 눌러보면 스테레오 디스플레이 있고 오픈 VR 있고 오큘러스 있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거 뭐지? 이제 바이브 이런 것들은 SDK 설치하면 여기 나옵니다. 바이브는 지금 설치 안 돼서 나오지만요. 그래서 오큘러스와 오픈 VR을 체크해 놓을게요. 원래 구글에 있었는데 버전 업되면서 또 바뀌었나? 이게 오큘러스 바뀌었 그러니까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최신 버전이거든요. 업데이트 안 됐어. 그럼 플러스 누르면 뭐 나와요?
데이드림. 예, 지금까지 저도 카드보드 데이드림인데 카드보드 데이드림이 오픈 VR로 이제 약간 윈도우즈 1좀 바뀌었거든요. 저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카드보드하고 데이드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서 그래서 카드보드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카드보드 선택하세요. 반대로 나는 왜 나 카드보드가 안 나오지? 난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잠깐만요. 내가 윈도우즈 버전이 얼마지? 헬프 2007 1.0F3 여러분 버전이 얼마인가요? 1.1F? 내가 버전이 낮아서 그런가? 난 카드보드가 나와야 되는데 카드보드가 안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안드로이드랑 PC랑 아 설정이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안드로이드 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안드로이드로 스위치 플랫폼 누르세요. 죄송해요. 플랫폼을 그때 우리 그 플랫폼 바꾸는 것 때 해봤죠? 자, 안드로이드로 바꿔주십시오. 자, 오픈 VR은 이번에 윈도우즈 10에서 이번 달 말에 나오는 VR 기기에 세부 VR 기기가 나와요. 윈도우즈 10 전용으로. 그래서 윈도우즈 10 이번에 업데이트에 윈도우즈 10 자체가 VR 머신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MS가 VR 기기를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오픈 VR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와요. 윈도우즈용 VR이에요. 그래서 그 삼성에서 나왔던데 가격이 25만 원인가? 뭐 그래요. MR도 이번에 기기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안드로이드로 바꿔서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때 이제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리소스가 좀 꽤 많아가지고 플래피보드보다는 시간이 꽤 걸려요. 실제로 우리가 상용 게임 훨씬 더 많이 오래 걸리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VR 서포티드 누르고 카드보드 선택해 주십시오. 카드보드가 여러분들 그거 다이소 같은 데 팔든가 아니면 그 돌판지로 만든 가장 싼 그거예요. 컨트롤러 없는 겁니다. 스테레오 메소드 퍼스트 커피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 카드보드 선택하고, 그러면 원래 예전에 카드보드 SDK 있었는데, 지금 카드보드 선택하시고요. 잠깐만. 이게 어디 있더라? 이것도 예전 버전하고 좀 달라져가지고 이게 카드보드 SDK 설치하는 거 좀 다르네 또. 왜 안 되지? 세팅이 어디 있더라? 세팅 이상한데? 이것도 약간 옵션 바뀌어가지고 저도 버전 바뀌었던 헷갈려요 이게. 우선 여기까지만 놔두고요.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원래 기존하고 약간 달라져가지고 그 부분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다시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카메라에 컨트롤러 다시 키고요. 다행히 만들어 놓기 잘했네. 자, 지금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이제 적들이 달려오는데 뭘 할 거냐면 이제 일종의 이제 VR 카드보드는 우리가 VR 기기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전에 마찬가지로 원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아무런 부분을 원클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제가 화면을 터치하면 뭘 할 거냐면 자, VR에서는 이 게임 FPS VR에 총 쏘는 건 똑같습니다. FPS 게임은 똑같지만 에임이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정중앙이 바로 조준점입니다. 우리가 총 쏠 때. 그래서 우리가 버튼 누르면 총이 날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적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안 맞으면 바닥이 맞으면 총을 쐈던 표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할 거냐? 거기다 이펙트를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적을 죽이는 건 이전에 먼저 할 거면 바닥에 쏘면 이펙트가 나오기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카메라 컨트롤러 FPS 카메라에 가서요. 여기서 작업을 합시다. 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void shoot 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총알을 화면 정중앙 쏜다. 피격 이펙트 표시 이런 것들을 할게요. 자, 슛은 언제 하냐면 마우스가 즉 터치되면 인풋 입력받으면 슛이 호출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앵글을 이동하고 상관없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복습할게요. if input.get 버튼 다운 0번 버튼 다운이라 get 마우스 버튼 다운이네. 죄송합니다. 마우스 버튼 0번입니다. 저기 화면 터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이걸 우리가 안드로이드 빌드했을 때 화면 터치하면 이렇게 코드를 짜놔도 안드로이드 빌드할 때 플래피 버튼 화면 터치하면 인식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빌드가 됐었을 때. 그래서 이 게임 마우스 버튼 다운이 하면 안드로이드로 빌드가 되면 기기에서는 터치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우스 버튼 다운 되면 슛을 호출합니다. 자, 그럼 피격 이펙트를 표시합니다. 우리가 항상 배웠던 거죠. 무엇을 표시하려면, 자,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 퍼블릭으로 이펙트를 받아와서 프리팹을 하나 받아가지고 생성할 겁니다. 피격 이펙트는 쏠 때마다 바닥에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 게 아니라 프리팹으로 만들어 두고 그걸 생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도 같아요. 계속 생성하는 부분들은 프리팹을 갖고 와서 생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니티 기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펙트를 바꿔요. public game object hit effect를 하나 받습니다. 이거는 피격 이펙트 프리팹이 될 겁니다. 프리팹이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 자, 카메라 가보면 이제 히트 이펙트를 받을 수 있는 칸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펙트를 찾아봅시다. 만들어진 게 있어요. 삽 이펙트 말고 자, 이펙트 폴더에 가보면 자, 파이어 그린 베이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파이어 이펙트 한번 볼게요. 화면에 딱 띄워보면 이건 불이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펙트 쓰는 방법 배울 건데요. 자, 우선 피격 이펙트 이전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연출을 위해서 이펙트를 하나 넣을 거예요.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 중간에 재단 같은 걸 하나 만들었죠. 여기다가 보면 오벨리스크 있는데 파이어 이펙트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자, 파이어 이펙트는 계속 불타오는 만든 이펙트예요. 이거는 이펙트 툴에서 여기서 만든 이펙트예요. 그래서 파이어를 오벨리스크 밑에다 넣어줘요. 자, 그럼 여기 있네. 자, 위치를 0, 0, 0으로 바꿔주면 오벨리스크에서 파이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가자. 그래서 오벨리스크 자체에 타고 있는데요. 이걸 약간 올릴게요. 자, 오벨리스크에서 약간 오벨리스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파이어 이펙트를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오벨리스크 위에서 불타는 듯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레이 눌러보면 자, 오벨리스크에서 불타는 듯한 이펙트를 만들 수 있죠. 이펙트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게임 오브젝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인식을 올리거나 다른 오브젝트 같이처럼 관리하면 이펙트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나무 같은 거 배치할 때하고 비슷했어요. 똑같이 나무나 빌딩 배치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시 이펙트도 화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루프되는 이펙트라서 그 중앙에서 이렇게 불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쓸 피격 이펙트도 확인해 볼게요. 얘는 이대로 놔두고, 자, 피격 이펙트는 익스플로전이라는 이펙트가 있는데 갖다 대면, 아, 이거는 저기 폭발 때 쓸 거고요. 지워버리고, 뭐 있더라 이펙트가 스톤 블레드 이펙트 요겁니다. 자, 이게 우리 화면 붙이는 이펙트예요. 그래서 화면 이펙트를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올려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확인만 끝났어 지워야죠. 자, 그래서 게임 우리 카메라로 돌아가서요. 히트 이펙트는 이 스톤 블레드 이펙트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거를 생성해서 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지금 코드 작업 없으니까. 응? 아까 코드 못 쳤어요? 요거밖에 안 했는데? 맨 위에 뭐야? 이거는 그냥 히터 이펙트 받는다고. 요거 한 줄 추가한 건데요? 다른 코드 작업한 게 없는데? 됐나요? 자, 이펙트를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드래곤 드롭해서 넣어준 것밖에 없는데. 코드 저장하셨나요? 보통은 저장 안 된 것밖에 없는 게 흔한데. 빨간색 클릭해봐요. 더블 클릭. 숫이 없네요. 잠깐 코드로 가봐요. 숫 함수가 없다는데 숫을 안 만들었잖아요 밑에. 그래서 컴파일러 놨죠. 밑에다 이거 숫을 호출한 거니까 숫 함수를 만들어야죠. 숫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려면 숫이라는 함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숫이라는 함수를 밑에다가 비남수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남수를 만들어야지 호출하죠. 아까 영어 나오면 LMS 빨간 줄 나오면 다 이러세요. 내용이 뭐였냐면 숫이라는 함수를 저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영어 그때 말씀드리지만 빨간 메시지 나오면 영어 나오면 다 읽어보면 거기 다 어떤지 이런 나와요. 전부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거든요. 뭐 한글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가 함수부터 만들고 이걸 호출했잖아요. 자, 되셨나요? 예.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화면 정중앙에 써놓고 피격 이펙트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숫이라는 함수가 호출된 건 됐어요. 그렇죠? 함수일 때 이펙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뭐였죠? 프리핍을 생성하는 함수는 인스턴트네이트였죠. 인스턴트네이트. 예. 처음 듣는 표정 지시면 안 돼요.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다 했던 거예요. 인스턴트네이트라면 객체가 생성될 겁니다. 근데 인스턴트네이트 할 때 생성하는 위치도 설정할 수 있었어요. 인스턴트네이트 할 때 위치를 넣으면 위치도 포지션, 트랜스폼 포지션 넣던가 인스턴트네이트 할 때 인자로 위치를 넣어주면 위치도 그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폰 포인트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다른 코드 하나 열어보면 스폰 포인트 할 때 어떻게 생성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거 우리 코드 2개밖에 작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 게임 매니저에서 보면 생성할 때 인스턴트네이트 해서 인스턴트네이트하고 드론하고 위치 설정하는 코드 했습니다. 우리. 그렇죠? 저번 시간 랜덤한 위치에서 갖고 와서 해서 자, 앞에 다 계속 얘기하지만 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가기 쉬기 전에 끝나고 뭐 급한 거 없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집에 가야지 하지 마시고 끝나고 오늘 공부했던 거 딱 복습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쫙 복습하고 꼭 가세요. 그래야지만 다음 시간 할 때 앞에 것도 기억이 나요. 어차피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가서 복습할 수 있는 생각하지 마시고 딱 수업 끝나면 한 10분 동안 오늘 짠 코드만 쫙 보세요.
왜냐면 지금 계속 했던 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했던 거 그대로 아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드 몇 줄 안 했거든요. 사실 쓴 거 몇 개 없어 우리가. 굉장히 뭐 100개 정도 배우고 그 까먹는 아니라 우리 아직 10개 정도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다 복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성해서 위치 넣는 방법도 우리 저번에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펙트를 갖고 왔어. 이펙트도 인스턴트 해가지고 위치를 생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위치 생성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카메라 정중앙에 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기본 개념입니다. 카메라를 봤어요. 카메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카메라 정중앙을 쐈어. 그럼 쭉 레이저가 가가지고 탁 여기 붙이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 위치에다가 우리 이펙트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해주는 이것도 수학이에요, 사실은. 직선을 계산해서 평면과의 방정식, 직선과 평면의 접선 방정식, 접선이 난다. 충돌 방정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수능시 때만 했던 거죠. 직선을 껐을 때 이 평면에 어느 면에서 닿는가. 20년 전에서 이제 기억 안 나시겠지만 했었습니다. 옛날에 20년 전 중학교 때 다 했었어요. 물론 그걸 여러분들을 계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계산기잖아요. 계산기가 해줘요. 자, 그 함수 이름이 뭐냐면 레이캐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레이캐스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레이캐스트 함수도 어딘가에 클래스가 있어야지 들어가 있겠죠?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수학 관련이고 잠깐 수학이나 물리 관련인데 얘의 주체가 무엇의 레이캐스트라는 거기 때문에 레이캐스트를 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매스가 아니라 피직스에 있습니다. 물리라서. 수학적이지만 물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직스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힌트 다 드렸습니다. 자, 생성하고 위치를 표현하면 돼요. 어느 위치에다가 레이캐스트를 이렇게 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총을 쏠 때 사실 뭐냐면 여러분들 FPS 게임을 할 때 내가 총을 쏘잖아요. 과연 정말 총알이 날아갈까요? 총알 날아가는 거 봤나요? 안 날아갑니다, 사실은. 게임에서는. 총알이 날아가 총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총을 딱 쏘는 순간 사실상 공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레이캐스트라는 거 쏴가지고 레이캐스트 즉 레이저를 쏘는 거 쉽게 해서 레이저 딱 쏴가지고 거기 닿으면 맞았다. 아니고 벽에 닿으면 벽에 깨지는 효과 이펙트를 나오는 것 뿐입니다. 함에 실제 총알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알 날아가는 거는 이제 대포나 RPG 같은 건 날아가지만 일반적 총에 총알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두둑 쏠 때 총알 안 날아가요, 사실은. 게임에서 총알 안 만들어요, 원래는. 그냥 딱 쏘는 순간 바로 맞았다고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 레이캐스트는 굉장히 쓸 일이 많은데요. 한번 배워놓으면 길찾기 할 때 여러분들이 자동 길찾기 말고 수동 길찾기 할 때 내가 어떤 장애물인데 얘가 지금 내 앞에서 시야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 얘가 저기 내 등 뒤, 그 장애물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럼 얘는 안 쫓아가야 돼. 근데 내가 보이는 지점에 있으면 쫓아가야 돼. 이런 간단한 AI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얘가 장애물 뒤에 있냐 없냐를 할 때도 레이캐스트 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레이캐스트 쐈을 때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얘는 장애물 뒤에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바로 상대방에서 바로 더 돌아가면 얘는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레이캐스트 굉장히 많이 써요. 너무 오용될 정도 많이 써서 문제인데 어쨌든 자, 이게 레이캐스트입니다. 직선을 레이저를 쏴가지고 어디에 닿냐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어디에 닿아서 어느 위치에 닿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자, 생성하고 위치가 정상한 코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캐스트를 하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자, 이 힌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맞는 쏘았을 때 카메라 정중앙에 딱 받는 위치에다가 이펙트를 표현해 보십시오. 이펙트를 생성하면 돼요, 이제 거기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하나씩 플러스 하나씩 알파 플러스 하나씩 알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훅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다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하나씩 우리 증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성해서 위치하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것까지만 저번에 배웠던 거니까 이제 어디 위치에 있냐 이것뿐이잖아요, 사실은. 생성해서 위치하는 것까지 모르시진 않죠? 생성해서 어떤 임의의 위치에 갖다 놓는 것까지 배웠잖아요. 이 코드 바로 이 코드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화면 정중에 쏘는데 자, 우리 우선 이펙트 생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트네이트 히트 이펙트를 생성하고 보면 자, 이렇게 인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들어가는 게 있고 우리 이제 위치를 여기다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위치를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포지션하고 이때 커터니어 또 나오죠. 로테이션은 커터니어로 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포지션하고 넣을 때 로테이션 같이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커터니어를 넣어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위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위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나 벡터 3
포지션이라고 하나 만들어 둡시다. 우선은 나중에 이건 바꿀 거지만 포스라고 할게요. 포스 줄여서 포스라고 합시다. 자, 포스하고 커터니언을, 그럼 커터니언은 우리 회전값은 디폴트 값일 테니까 000을 넣고 싶어. 그럴 때는 벡터도 제로가 있던 것처럼 커터니언도 기본값이 있습니다. 커터니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넣어주면 얘가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물론 지금 포스, 빨간 줄이 나오는 거는 포스를 생성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형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 좀 올려줄게요, 여러분들. 형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포스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제 포스 값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포스를 넣어주면 거기다가 이제 알아서 저게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커터니언은 기본 값이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이제 포스 값을 구하는 방법만 알아내면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레이캐스틀 속에서 코드들 여러분 봤겠지만, 레이캐스틀 속에서는 우선은 레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엑스레이 할 때 그 선을 하나 만들 겁니다. 선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선은 반직선을 얘기합니다, 레이는. 뭐냐면 우리가 엑스레이라는 게, 엑스레이를 생각할 때 생각해보세요. 엑스레이나 뭐 레이저 강선하고 똑같아요. 레이에서 나면 출발점은 있죠. 하지만 끝점은 없어요, 사실은. 무한히 뻗어가거든요. 이건 부딪히기 전까지는 무한히 뻗어갈 겁니다. 물론 거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디폴트로 무한하게 뻗어갑니다. 즉 반직선 시작점에서 반직선으로 무한하게 뻗어가요. 그럼 두 가지 값이 필요해요. 하나는 시작 위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느 각도로 쏠 거냐. 레이잖아요, 그렇죠?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위치와 각도 이거 필요합니다. 즉 이 각도가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만 주어주면 됩니다. 이 방향은 역시 벡터예요. 벡터 3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보고 있어요. 자, 내가 보고 있어요. 내 눈에서 나가요. 그 위치는 내 눈의 위치가 될 거고 방향은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내 눈에서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카메라도 내 눈에서 레이저 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실제 시작하는 위치는 카메라의 위치가 될 거고요. 카메라가 보는 방향이 레이저가 나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 정중앙으로 나가는 게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렇게 레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의하면 카메라 방향 레이를 만든다. 제가 혹시나 이거 주석 안 달아도 여러분들 주석 다세요. 항상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달아주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할 때 편합니다. 레이를 하나 만들게요. 레이 U 레이 해서 보면 자, 오리진과 디렉션이 있습니다. 오리진이 바로 시작 위치가 될 거고요. 디렉션이 방향이 됩니다. 둘 다 벡터 3예요. 앞에 건 포지션이고 뒤에 건 방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를 갖고 오면 돼요. 물론 앞에 카메라에서 또 그 퍼블릭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 카메라에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메인 카메라는 항상 하나가 있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를 바로 받아올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카메라의 점 메인 카메라라고 하면 카메라 점 메인 하면 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인 카메라를 얘기합니다. 얘는 게임 오브젝트니까요.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갖고 오면 위치가 되고요. 그래서 카메라점 메인은 딱 하나가 게임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메인 카메라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카메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당연히 오브젝트잖아요. 게임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 포지션을 갖고 오면 카메라 위치를 갖고 오는 게 됩니다. 메인 카메라 맨날 쓰기 때문에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외부에서 받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퍼블릭해서 카메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카메라 물론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받아와야겠죠. 어쨌든 이 형태도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 계속 하시면서. 자, 그리고 이제 방향이 스필이에요. 자, 그러면 카메라의 메인의 이제는 방향은 자, 트랜스폼 트랜스폼이 아니라 메인의 로테이션 메인의 토드였나?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있어. 길어가지고 로테이션의 토드. 아니, 잠깐만, 내가 PT를 잠깐 보죠. 트랜스폼의 포워드죠. 자, 트랜스폼의 죄송합니다. 카메라 메인 트랜스폼의 포워드를 갖고 오면 포워드가 앞방향을 뜻합니다. 만약에 우측 방향을 갖고 싶다. 카메라가 보고 있는 우측 방향을 갖고 싶다. 그러면 포워드가 아니라 라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라는 거는 이 카메라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현재 보고 있는 방향을 갖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카메라의 트랜스폼의 포워드를 갖고 온다. 메인 카메라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갖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랜스폼의 메인 카메라의 포지션에서 메인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레이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레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레이로 이제 레이 캐스트를 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직스 물리 있다고 그때 힌트를 드렸죠? 레이 캐스트 함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이를 받고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레이를 받고 근데 우리는 저 앞에 레이만 들어가면 인자가 리턴 값이 불값입니다. 불값이란 건 맞았냐 안 맞았냐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맞았냐 안 맞았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맞았을 때 위치도 필요해요. 사실 어디에 맞았는지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 거리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레이 캐스트에 가보면 여러분들 봤던 것 중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out 레이 캐스트 히트 인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건 텐데요. 함수에 인자의 out이라고 나오는 거는 계산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을 그걸 out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즉 리턴 값이 사실 두 개예요. 하나는 저 불값이라는 거 앞에 붙어 있는 불값이라는 게 리턴 값이고요. 또 하나는 out이라는 거는 저기다가 정보가 담아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를 쌌는데 레이가 어딘가에 맞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맞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 히트 인포에 담겨서 나옵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 경우에 레이를 쏴서 히트 인포를 받아온다. 있습니다. 픽스에 인자에 들어갈 건 레이고요. 자, 레이를 받아올 히트 인포가 있어야 되니까요. 레이 캐스트 히트 인포라고 받고 뒤에다가 out 히트 인포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맞았으면 저게 정보를 돌려줄 거예요. 히트 인포가 유를 안 해도 되지? 그렇지, 히트 인포 유를 안 해도 되지.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바닥을 보고 레이를 쐈어요. 그럼 바닥이 맞는 어딘가 위치가 돌려줄 겁니다. 바닥이 맞을 테니까요. 근데 내가 하늘을 보고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 맞는 데가 없죠. 그럼 히트 인포를 받아와봤자 그때 히트 인포 안은 비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 캐스트 함수란을 보면 앞에 불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리턴 값이 불값입니다. 앞에 맨 앞에가 리턴 값인데요. 이게 불이에요. 불은 트루냐 폴스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 트루냐 폴스냐면 레이 캐스트 쌌는데 맞는 게 없으면 얘는 폴스를 리턴해줘요. 그리고 맞는 게 있으면 트루를 내줍니다. 즉 우리가 계산할 때는 맞을 때만 이펙트 생성하면 되죠. 하늘에서 맞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생성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맞았으면 이렇게 됩니다. 맞았다면 그곳에 이펙트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테이트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맞았다면 이제 그곳에 이펙트를 표시합니다. 그럼 그 위치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히트 인포에 담겨 있겠죠. 히트 인포가 그러려고 준 거니까요. 그래서 맞았으면 히트 인포에 정보가 담겨온다 그랬죠. 그래서 히트 인포에 포인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히트 인포의 포인트가 바로 맞은 위치를 얘기합니다. 레이를 쐈을 때 맞은 위치를 히트 인포 포인트라 그래요. 자, 그래서 맞았다면 이 값이 바로 위치 값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포스가 필요 없고 여기다가 값을 이제 찾았으니까 히트 인포에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그럼 포스도 필요 없죠. 그럼 실제로 코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줄이면 끝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플레이 누르고 바닥을 보고 쓸게요. 잠깐만요. 자, 이펙트가 생성되는데 이펙트가 생성되는데 화면 재생은 안 되죠.
자, 이거는 이펙트를 생성한 다음에 플레이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펙트 생성하고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플레이를 안 내줬는데요. 자, 그래서 생성된 객체를 이펙트를 플레이를 해줄 겁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뚫어낼까? 블렌 이펙트. 자, 여기서 생성된 게임 오브젝트에서 약간 지금 PT하고 약간 다른데, PT는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펙트 하나 만들어서 돌렸어요.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옮기고 위치만 옮길 뿐이에요. 즉 화면 이펙트가 동시에 두 개 이상 표시가 안 돼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처럼 이펙트를 개별로 생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해서 갖고 왔을 때 이펙트 생성하는 방식, 플레이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PT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하면 딜리트하는 케이스가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약간 수정합시다. 그 PT 나온 내용으로 갈게요. 이거 하려면 여러분한테 그 오토 딜리트 기능까지 뭐 코로틴을 이용해서 오토 딜리트를 해버리면 되는데, 오토 딜리트 기능까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좀 쉬운 걸로 갈게요. 이것까지 이해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펙트를, 히트 이펙트를 프리팹을 갖고 오지 않고요. 그냥 이펙트 하나 갖고 올게요. 프리팹을 지우고, 자, 히트 이펙트를 PT에 나온 방식대로 할게요. 그래 여러분 공부할 때 편할 것 같으니까. 자, 화면에다가 히트 이펙트를 만들어 놓을게요. 아까 봤던 스톤 블레드 이펙트를 이메일 위치에, 화면에 안 보이는 위치에 하나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돌려막기 할 겁니다. 이걸 하나 갖고 와서 위치만 옮겨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펙트 동시에 두 개 생성된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만 생성된 방식인데요. 자, 그래서 이펙트를 올리고 카메라로 갑니다. 카메라로 가서 이제 프리팹이 아니라 정말로 생성된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바뀐 거 없어 보이지만 얘는 요거에 생성된 요겁니다. 왜냐면 이펙트를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돼요. 왜냐면 이펙트 결국은 위치를 옮기고 재생해주고 위치를 옮기고 재생해주고 할 거니까요. 즉 하나 돌려막기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삭제를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동시에 여러 개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생성하고 삭제하는 걸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펙트를 표시한다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히트 이펙트를 인스턴트 헤드를 시키지 않고요. 히트 이펙트를 그 위치로 이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히트 이펙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히트, 아까 M4의 포인트, 아까처럼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리고 히트 이펙트를 약간 더 수정할게요. 역시나 제 위로 올라가서 히트 이펙트를 이제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거기 있는 파티클 시스템이에요. 이펙트를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get component 파티클 시스템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받아올 때 파티클 시스템만 받아와도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때. 그래서 얘를 파티클 시스템으로 받아올게요. 이펙트는 대부분 다 파티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장하고요. 돌아가 보면 예, 날아갔는데요. 이제 보면 이게 히트 이펙트 날아갔습니다. 다시 넣어볼게요. 다시 넣으면 들어갑니다. 파티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웠던 것도 역시 다 복습해서 지금 변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 게 아니라 게임 오브젝트 받아서 get component particle system 해도 되는 거를 그냥 바로 particle system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때 바로 컴포넌트를 바로 받아오는 것도 해봤어요, 우리 전부 다. 자, 되셨나요? 자, 우선 여기까지 진행하고 안 되는 거 제가 따라가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파티클 시스템을 넣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하나 생성해서 파티클 시스템 넣었어요. 사실 얘는 한 이쯤에 구석에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얘를 파티클 시스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이제 걔를 저쪽 위치에 옮길 거예요. 그리고 이펙트니까 다시 재생을 해줘야 돼요. 재생은 영어로 플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히트 이펙트를 재생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재생하기 전에 스탑을 시켜서 맨 처음으로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히트 이펙트를 다시 플레이해준다. 즉 리플레이가 개념이 돼요. 이렇게 되면 스탑하고 플레이를 해줍니다. 이펙트는 이렇게 스탑하고 플레이 키워드가 있어요. 사운드하고 비슷하게. 자, 저장을 하고요.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되나? 자, 보고 쏘면 화면 정중앙에, 자, 게임 화면에서 써야 됩니다. 정중앙에서 총알이 터지는 걸 하나가 지금 돌려막기 하는데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맞은 위치에 표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무에 쏴도 나무 위에 제대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뿐만 아니라 나무에서도 표시가 되고 적한테 표시하면 적 드론 위에서도 터집니다. 즉 맞는 위치에서 폭발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왜? 쟤 왜 난리치면서 뛰어나가? 됐어요? 빨간 줄 넣어줘. 잠깐 여기 넣었어요? 지금 없잖아요. 타임 미스매치. 다시 넣어야죠. 아니 프리페이베라 이펙트를 하나 생성하고 생성한 이펙트. 예, 그거를 넣어줘야죠. 네. 오케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되죠. 이벤트 시스템 아직 안 했고 왜 상관없어요? 왜 뭐가 안 돼? 여기는 됐어요? 히트 이펙트를 지금 올라가 보세요. 제일 위로. 내가 아까 얘기한 히트 이펙트를 게임 오브젝트에서 우리 파티클 시스템으로 바꾼다 그랬죠? 아니 왜 게임 오브젝트 히트 이펙트를 게임 오브젝트에서 파티클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아까 했는데 왜 할 때 안 들었지? 파티클 시스템 나와요. 예, 엔터. 예. P가 대문자예요. P가 대문자. 파티클 시스템. 줄가 있는 것만 어디 줄가 있는 거? 파티클 시스템. 파티클 시스템 있잖아요. 엔터. 예. 그러면 다시 드래그 앤 드랍 해야 될 거예요. 바꾸고 저장하고. 저장하면 이제 컴파일러 나겠죠. 컴파일러 나니까 안 나올 거라고. 그걸 끝까지 써야지만 컴파일러가 안 나지. 에러가 나면 그거 넣는 게 활성화가 안 돼요. 이제 점 찍고 있죠. 함수는 항상 대문자를 써야 돼.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구별하니까. 이렇게 됐을 테고. 1번이면 됐나요? 네. 아니죠. 안 넣었잖아. 다시 넣어야지, 다시. 이펙트 다시 넣어야죠. 화면 중앙에서 터지죠. 그렇죠?
자, 됐죠? 자, 오늘,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낼 거예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이펙트 표시까지 이제 싸서 맞춰서 이펙트 표시까지 됐습니다. 이제 레이 케이스 써놓은 것까지 배웠어요, 여러분들. 레이를 싸가지고,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레이를 싸서 레이 쓰는 위치를 갖고 와서 이펙트 표시한 것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를 써서 위치를 맞추고 어디에 맞췄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떤 놈한테 맞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얘가 히트 인포에 어떤 놈이 맞았는지도 나와요. 그럼 이 맞은 놈이 지금 바닥이든 나무든 적이든 드론 위에서도 지금 이펙트가 표시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 하나만 더 붙이면 쉽습니다. 맞은 놈이 드론이면 걔 드론을 삭제할 거예요. 파괴시켜 버릴 거예요. 이 삭제를 파괴라는 거는 얘 드론을 화면에서 딜리트 시켜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다른 이펙트를 하나 띄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폭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래 뭐든지 파괴라는 거는 그걸 순간 탁 살고 다른 이펙트를 띄우는 게 바로 파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래서 이제부터 로직은 쉬워요. 맞은 놈이 드론이면 이걸 찾아내요. 우선 첫 번째 찾아내면 됩니다. 얘가 히트인포에 맞은 놈이 정보 있어요. 근데 드론이라는 정보가 없어요, 지금. 이름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 타워 찾을 때는 이름을 찾았지만, 이럴 때 쓰는 게 있었으면 배운 게 있었어요. 그렇죠. 태그입니다. 그래서 드론한테 태그를 먹일 거예요. 얘는 드론이다라는 태그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드론에 가보면, 지금 태그가 언태그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add 태그 눌러서요. 프리팹의 드론이죠. 프리팹의 드론을 찾아가서 태그에 우리 태그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웠어요. 자, add 태그 해서 태그를 하나 추가합니다. 태그를 드론이라고 추가하죠. 자, 그리고 드론을 다시 선택하고 태그를 드론으로 설정해 줍니다. 자, 이펙트도 마찬가지로 파괴됐을 때 이펙트를 또 하나 만들어서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펙트도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뭘 만드냐면 바로 익스플로전을 또 화면에 올릴게요. 구석에다가. 그럼 얘는 파괴 이펙트예요. 익스플로전 얘는. 그럼 올라갔죠. 익스플로전 여기 올라가 있죠. 자, 역시 여기다가 익스플로전 이펙트 하나 봤습니다. 퍼블릭 방법이 이제 똑같아요. 파티클 시스템 익스플로전 파괴 이펙트, 폭발 이펙트? 폭발 이펙트라고 하죠. 폭발 이펙트라고 하죠. 자, 익스플로전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쓰면 이게 맞았으면 하는 거고요. 만약 맞은 애가 드론이면 뭘 하냐? 1. 삭제하고 이 폭발 이펙트를 표시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폭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상에 삭제되고. 이제 삭제할 때 명령은 destroy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자, 해보세요, 이거. 자, 10분 시간 드릴게요. 9시 9분인데. 지금 폭발 이펙트 박는 것도 해왔죠? 그러면 폭발 이펙트 받아서 하면 되죠? 한번 직접 해보세요. 히트 if 안에서 정보를 찾아오면 얘가 어떤 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 창조선 나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씨, 응? 형 데리고 나갔었는데. 응, 왜 앞에서 못하는 척하고 있었어? 일단 이렇게 접근하는 게 우리가 아는 건 히트니까. 히트는 이제 우리의 포인트가 가까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태그 갖고 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응. 이거 배웠던 거니까. 맞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쓰는 이유가 이렇게 웹투수 쓰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근원이가 우리 많은 거는 우리가 이 구간에 우리가 안 좋은 것이 다른 것들이 무시하게 그런 하나가 이제 없애기만 하면 자, 여러분 힌트 하나 줄게요. 자, 마즈네를 갖고 오는 겁니다. 마즈네를 갖고 오는데 마즈네 게임 오브젝트죠. 마즈네가 게임 오브젝트잖아요. 게임 오브젝트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히트 인포는 보면 알겠지만 얘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다른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히트 인포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레이캐스트 히트에 대한 정보예요. 우리가 지금 위한 레이캐스트 힌트예요. 근데 얘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를 갖고 싶어. 그래서 점 게임 오브젝트 치면 안 나와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건 얘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닌데 트랜스폼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갖고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게임 오브젝트 점에서 드론이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쓰면 드론 점 트랜스폼 이렇게 하면 갖고 올 수 있죠. 그러면 즉 트랜스폼이 게임 오브젝트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컴포넌트잖아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에서 트랜스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는 게임 오브젝트는 없고 트랜스폼만 줬어. 이런 걸 게임 오브젝트 못 가져오잖아요. 자식만 줬으니까. 그런데 유니티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트랜스폼만 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 트랜스폼이든 어떤 컴포넌트든 자기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럼 히트 인포의 트랜스폼은 마즈네의 트랜스폼이죠, 사실은. 히트 인포의 트랜스폼은 마즈네의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은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는 자기 부모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컴포넌트든 간에 다시 게임 오브젝트를 하잖아요? 부모를 갖고 와요, 이렇게. 여기서 파티클 시스템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아까 이펙트, 히트 이펙트에도 파티클 시스템도 컴포넌트죠. 얘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 갖고 싶어. 그럼 얘도 게임 오브젝트 한번 갖고 올 수 있어요. 어떤 컴포넌트든 점 게임 오브젝트를 하면 이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삭제할 때 우리는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삭제할 때 트랜스폼을 삭제는 안 됩니다. 트랜스폼을 삭제할 수가 없어요. 뭘 삭제하냐? 게임 오브젝트 삭제해야 돼요. 그럼 트랜스폼이든 뭐든 어떤 애한테 붙어있는 컴포넌트 하나만 갖고 와도 부모를 갖고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부모를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다 썼나요? 이쪽은? 왜 힌트 내가 다 줬는데. 평면이 겹치는 것 중에 하나 체크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태그 체크한 거 어디 갔어요? 태그. 아니 왜 지금 몇 줄 안 되는데 자꾸 머리가 하얘져. 자꾸 머리가 하얘지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만 있는 수비하는 멀리 카메라가 이동하지 않아요? 야, 아저씨 왜? 왜 저기 클릭돼? 뭘 클릭하길래? 아 이게 포즈 버튼을 클릭하나 보네. 안 맞나 본데? 지금 중간에 커서가 없어가지고 게임을 회하면 좀 애매하게 할 건데 나중에 커서 표시하는 것도 할 거예요. UI 할 때. 태그를 비교해야죠. 태그를 게임 오브젝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뭘 디스트로이 할 건데요? 디스트로이는 함수인데 뒤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 익스플로전도 안에 있어야지. if문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if문하고 중괄호 해야죠. 하고 가로가 어디에서 닫혀요? 여기서 끝나지. 익스플로전 플레이까지. 그렇죠. 디스트로이 무엇을 디스트로이 할 거냐? 가로 열면 딱 나오죠. 가로 열면 디스트로이 나오죠. 뭘 파괴할 거냐? 그러면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 거 그대로. 그렇지. 가로 닫고 거기서 끝이야. 왜 뭐 태그를 삭제하려고. 그래서 빌드하고 해놨네. 막내는 저건 상관없어요. 그냥 플레이 눌러. 저건 상관없어. 이게 참. 자 그러면 저걸 써서 존나 봐봐요. 저걸 맞춰봐야지. 저걸 맞춰야지. 에러 났다. unsigned reference is not be unsigned. 자 explosion이 unsigned 안 돼 있다. 맨날 우리 나온 거 있죠. explosion unsigned 안 돼 있다. not unsigned 뭐였죠? 끄고 게임 우선 끄고. not unsigned면 뭐가 할당한 게 비어 있는 거죠 항상. 우리 했던 것처럼. 카메라에서 저게 비어 있으니까 항상 not unsigned 나오면 우리 맨날 했잖아 저거. not unsigned 나오면 뭐가 빠져 있는지 맨날 나온다 그랬죠. 저거 맞춰봐. 저거 맞췄다. 터졌다 방금. 이펙트 나온 걸 따라가면 되잖아. 계속 눌러봐서 이펙트 나온 거 따라가면 되잖아. 나중에 조준점은 UI로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밑으로 싸워요. 밑으로 가봐. 밑으로. 그렇지. 밑으로 가면 더 좀 쉽잖아. 그걸 멀리 써. 그럼 맞추기 쉽잖아. 됐죠? 오케이. 잘했어. 지금 얘가 받은 게 힌트 인포거든요. 힌트 인포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자, 오케이. 예, 다들 잘하셨나요? 잘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혼자서 이제 주니까 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니까 이 끝나고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못 따라하신 분들은 보시고 이해하시고 복습 꼭 한 10분 정도 복습하고 가십시오. 코드 다 이해하시고 주석 달면 되니까. 지금 오늘 우리 3시간 해봤자 코드 합치면 10줄, 20줄도 채 안 돼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거 코드 다거든요, 사실 우리가 했던 게. 그러니까 코드 몇 줄 안 돼요. 한 줄 한 줄만 이해하시면 어차피 다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딱 복습하고 끝내고 딱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하실 때. 자, 첫 번째 마지네가 드론이면 이라는 걸 할게요. 마지네가 드론이면 자 그러면 if문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히트 인포에 게임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태그를 갖고 와야 되니까 트랜스폼의 태그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얘가 드론이면 태그는 게임 오브젝트도 갖고 있고 트랜스폼도 갖고 있어서 바로 적을 수 있어요. 이면 딱 들어오면 드론이죠. 그러면 뭐 삭제하고 폭발 표시한다. 삭제, destroy. 뭘 삭제해요? 히트 인포에 트랜스폼의 게임 오브젝트. 아까 그 힌트 드린 게 그죠? 히트 인포에 트랜스폼의 게임 오브젝트 갖고 오면 되는데 삭제된다. 그러니까 이제 폭발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거는 밑에가 똑같습니다. 이제 익스플로전을 갖고 왔으니까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히트 인포의 포인트. 똑같은 코드예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전의 스탑 한번 해주고 익스플로전의 플레이 한번 해주고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저장하고요. 돌아가서 카메라에 익스플로전 설정 안 해줬으니까 익스플로전 설정해주고 플레이 눌러보면요. 맞으면 폭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아까 중앙에 조준점이 없어가지고 어렵긴 하지만 그 나중에 만들 거예요, 조준점도. 그래서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 누르면 화면 맥스가 되니까 좀 더 보기 편하죠. 지금 사운드도 좀 시간이 됐으면 넣으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넣기로 하죠. 자, 이렇게 넣으면 지금 드론 파괴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쌓이는 게 덜 쌓이게 되겠죠. 쌓이는 애를 파괴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의 기본 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임의 기본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사운드하고 UI가 빠져 있는데 사실 중간에 에임이라고 불리는 조준점은 그냥 폼이에요, 사실은. 조정이 편한 거지 그게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화면 앞에 붙인 것 뿐이잖아요, 조준점은 단지.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 UI 할 때 그냥 붙여버리면 끝이에요, 화면 중앙에. 그러면 좀 조정이 편한 거예요, 사실은. 조준점 넣고 사운드 넣고 나중에 빌드하면 끝납니다, 이것도 역시. 게임 기본 틀은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드론이 여기 들어오면 가까이 오면 자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타워 HP 깎인다든지 그러면 멀리서 오면 이제 죽이는 거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타워 디펜스 게임 다 해요, 전부 다. 가까이 오면 타워가 HP가 깎아지고 멀리서 드론 몇 마리 더 죽이면 몇 마리 이상 죽이면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드론 종류가 많아지고 바리에이션 많아지고 지형이 좀 특이해지면 그럼 이제 타워 디펜스 게임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VR까지 끼얹으면 이제 VR 게임이 되는 거죠. 그게 다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 움직이는 걸 실제로 VR 게임 할 거면 폰을 들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위아래 보는 게 카메라 위아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폰을 들고 움직이면 얘가 실제로 그 카메라 역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눈에 붙이면 바로 VR이 되는 거고 터치만 눌러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마무리한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기본적인 거 약간 레이캐스트 배운 거 하고 그러니까 이펙트 사용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보다 좀 더 발전됐죠? 자, 여러분들 연휴 지나서 다 까먹은 거 제가 아니까 많이 까먹고 있는 거 아니까 오늘까지 꼭 이거 10분 정도 복습하시고 마무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작업한 건 또 제가 올려드릴게요.